왜 욕을 먹을까? 일단 부동산 계약 사기, 전세 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비싼 요금, 수수료? 불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되게 비싼 금액을 내고 음식을 사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별점? 부동산 별점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별점 후기가 45개고 별점 평균이 2.9개인 사람인데 돈만 받고 반도 일 안 함. 부동산 똥 제대로 밟음이라고. 후기가 19개고 별점 평균이 3.3점인 사람. 아니, 조율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계약서부터 써야 된다고 하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참나. 2개, 3개 집 보여주고 상태 괜찮다는 집이 있었는데 대뜸 안 보여준다고 함. 집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줌마 말, 집은 안 살 거면서 스터디 차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를 되려 의심함. 당일 다른 부동산 가서 그 집 바로 확인하고 다른 매물 한 개 더 보고 바로 가계약금 넣음. 깊은 빡침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용이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들과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좋은 관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보통은 공인중개사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영상 중에서 이삿날 해야 되는 주의사항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영상인데, 이런 영상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사할 때 보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댓글에 뭐가 하나 달렸냐면은 이놈은 공인중개사다,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악플이라 생각하고 지었어요. 근데 이 댓글 같은 경우는 계속 기억이 나. 이놈은 공인중개사다. 무슨 뜻으로 한 거지? 내가 그 정도의 나쁜 건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왜 공인중개사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쪽만 불리하게 계약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게 거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댓글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내용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주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장치? 책임을 져주는 사람. 자기가 중개한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안정성을 조금 책임을 져주고 거기다 보험을 넣고 사람들이 거래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거고, 또 그걸 뭐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 그러니까 원래 이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가 불균형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랑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다 좋은 일 아닌가요? 다 좋은 일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자체가 되게 다 좋은 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 걸까요? 자, 2번으로 왜 욕을 먹을까? 일단 부동산 계약 사기, 전세 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안전하게 중개를 해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전세 사기를 하거나 계약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욕을 먹을만 하죠.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배신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싼 요금, 수수료? 자, 우리가 비싼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욕을 하겠죠. 불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되게 비싼 금액을 내고 음식을 사 먹었는데 맛이 없어. 아니면 불친절해. 아니면 지저분해. 그러면은 누구나 화가 나거나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점? 부동산 별점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별점. 같이 별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 A라는 사람은 후기를 남긴 게 206개인데 별점 평균이 3.3, 그리고 그냥 별 1개를 줬습니다. 이거 그냥 별 1개를 그냥 준 거네. 후기를 9개 남긴 사람이고 별점 평균이 2.7개인 사람인데 여기는 진짜 가지 마세요. 전화 태도도 최악입니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자, 별점 후기가 45개고 별점 평균이 2.9개인 사람인데 돈만 받고 반도 일 안 함. 그러니까 요런 것들 되게 많아. 요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줬다.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부동산 똥 제대로 밟음이라고. 이 사람은 후기를 한 개밖에 안 남겼어요. 이게 한 개죠. 하나밖에 안 남겼는데 화가 나서 남긴 것 같아. 별점 평균이 1점이면은 할 말이 없네요.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예신, 이거 예비 신랑인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이랑 같이 갔는데 세 번째 방문에 임장 공부하러 다닌다느니 공부하는 것 같다느니 무례하게 쳐다보고 일주일 전에 방문했는데 기억도 못 하시고, 요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자, 일주일 전에 방문했는데 기억도 못 하고, 사람이 가서 집을 보는데 거기다가 임장 공부하러 왔냐, 뭐 무례하게 쳐다보고 이런 건 좀 아닌 거죠. 요런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우리도. 또 한번 볼게요. 다음 것도. 후기를 3개 남겼고 별점 평균이 2.3개인 사람. 매우 최악이면 뭘까? 매우 최악이면 뭘까요? 약속 잡고 갔는데도 자기 뭐 해야 된다고 물건 보여주러 안 감. 요런 건 아니야. 요런 건 아니야. 요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 물건 보여주러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다녀온 부동산 중에서 최악입니다. 왜 한결같이 안 좋은 리뷰만 있는지 알만합니다. 물건 보여줄 때도 성의 없고 응대 태도가 몹시 무례합니다. 별점 후기가 1개 남겼는데 평균이 1점이잖아요. 이거 보면 이 사람은 화가 나서 남긴 것 같아. 화가 나서 내가 평소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이 아닌데 남기겠다.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이런 부동산 가서 기분 나빠질 다른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 리뷰 남깁니다. 깊은 빡침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뭔가 아니면 자기가 시간을 내서 갔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들한테 실망하게 되는 거죠. 후기가 19개고 별점 평균이 3.3점인 사람. 2003년 1월 15일날 올린 건데, 아니 조율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계약서부터 써야 된다고 하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참나. 이게 뭐 날짜나 금액이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계약서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해야 되죠. 요거는 좀 볼만하네요. 후기가 53개 남긴 사람인데 별점 평균이 4.1점이면 이 사람은 50개 정도를 별점으로 5개를 준 게 5개를 준 사람이야. 근데 여기다가 1개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2개, 3개 집 보여주고 상태 괜찮다는 집이 있었는데 대뜸 안 보여준다고 함. 집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줌마 말, 집은 안 살 거면서 스터디 차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를 되려 의심함. 당일 다른 부동산 가서 그 집 바로 확인하고 다른 매물 1개 더 보고 바로 가계약금 넣음. 요거 문제 있죠.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할 거면 처음부터 안 보여줬어야지, 서비스가. 이건 할 말 없죠.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별점 5개짜리를 한번 볼게요. 별점 5개짜리도 좀 있어요. 별점 5개를 되게 많이 받은 부동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후기가 2개고 별점 평균이 5점. 그러니까 2개 남겼는데 별점을 전부 다 5점, 5점 준 거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마지막 계약 때까지 중간중간 계속 정보를 주셔서 좋았어요. 이런 건 이제 배워야 되죠. 중간중간에 정보를 주면은 좋아하구나. 이거는 이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자, 별점 후기가 1개인데 5점을 줬어요. 일부러 남긴 거죠. 너무 친절하세요. 상가 임대 문의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더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상담을 더 해주거나 그래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건 참고해 볼 만하죠. 근데 나머지 거는 제가 그거를 좀 봤거든요.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일단 친절해요로 5개 중.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죠. 왜냐면 후기를 22개를 남겼는데 다 5점이잖아요. 별점 평균이 5.0이라는 거는 4점도 1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요건 이제 4점이 하나 정도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후기 14개에 4.9점에서 빠르고 쉽게 거래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가 대부분은 이거예요. 비싼 금액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돈을 내고 했는데 나는 갑질당했다.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사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실망한 부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비싼 보수를 냈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친절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점도 봤으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욕먹는 이유도 봐야죠.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3번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것 같아. 사람들이 제일 큰 불만사항이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 내가 모르는 정보로 나를 안심시켜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법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변화, 시장의 변화나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바뀌는 거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시장 분석. 자, 요거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라고 여기거나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려면은 이 전문성이 강화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잘하거나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거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까 별점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의심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도 높이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별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내가 고쳐가지고 조금 더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억울하다. 몇몇의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를 친 건데 전체 시장을 욕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로는 사람들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서비스를 잘하고 나는 이 돈이 아깝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를 욕하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되게 많이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 집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까 그 별점에서 그랬잖아요. 집 보러 갔는데 의심한다.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 그럼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그 사람 돈도 못 벌었어. 왜? 좋은 집에 있는데 네가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안 보여줄 거야. 너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보여줄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데 가가지고 계약을 했어. 이게 뭐야?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공인중개사 하는 거 없어. 야, 쟤들이 뭔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책임을 조금 질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책임 준수? 책임 준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책임지기? 이게 뭐냐면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그 의무들이 있거든요.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격에 대한 정보들도 그렇지만 이 건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브리핑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진행하는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볼일 보러 가고 직원들이 쓰면은 돈만 챙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변호사가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거 욕하잖아요. 아니, 이런 변호사가 어딨어. 네가 안 나가가지고 소송에 졌는데 얼마나 억울해.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왜 네가 일을 안 해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자기 책임을 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고객들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계속 원망을 하는 것들은요, 필요 없어요. 평가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별점 1점짜리도 있었지만 별점 5점짜리 부동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일을 좀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욕을 좀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로 욕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놈은 공인중개사다! 그러는데 시장 전체가 그렇게 돼 있으면 불신이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되게 일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버튼홍이 얘기했으면은 맞는 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착한 척 하는 거냐? 그런가? 아니,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착한 척이라도 해야지. 나쁜 척 하면 안 돼, 사람이. 나쁜 척 안 돼. 그게 뭐야?